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고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인 고현정은 무대에서의 영광과 깊은 고통이 뒤섞인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어 쉐어링에 따르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논란이 된 정용진과의 이혼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일시적으로 연예계를 떠나야 했고 오래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1971년 3월 2일 대한민국 화순군 원지리에서 태어났으며 중산층 가정에서 사랑과 큰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용진과의 결혼은 한때 동화처럼 여겨졌지만 결혼이 무산되자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2013년 힐링 캠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혼 후 몇 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실패한 여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정혜인과 정혜찬 두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는 가운데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2018년 촬영팀과의 갈등으로 드라마 리턴에서 하차한 후로 사생활과 직업에 대한 루머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슬펐다. 그녀가 어렵다 또는 오만하다는 비난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논란이 아닌 재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강인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를 현재의 그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극복하고 가족과 열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항상 찾는 회복력 있는 여성입니다. 고현정은 3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연기의 기회가 열렸고, 그녀는 1990년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에서 주연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돌파구가 된 작품은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 중 하나인 1995년작 모래시계로 시청률 64.5%를 기록했습니다. 강인하지만 비극적인 여성 윤혜린 역을 맡은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영화는 작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반영한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3년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연예계에서 잠시 은퇴한 후 드라마 왓츠 업 폭스로 인상적인 복귀를 했습니다. 2006에서 그녀는 독립잡지 편집자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녀는 MBC 연기대상에서 인기 여우상을 수상하며 시청자들과의 성공적인 재회를 알렸다. 그녀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뿌리 깊은 악녀 미실 왕비 역을 맡아 빛을 발했고,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권위 있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대왕비, 2018년 리턴, 2019년 동네 변호사 조들호 2 등의 작품을 통해 그녀는 정극과 악극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그녀는 또한 제작과 감독에도 손을 대어 한국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여배우의 사생활 2016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와 논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새벽의 눈동자, 1991 등 몇몇 조연 영화에서 미숙한 연기력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하기 위해 2배로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단지 주목받기 위해 연기에 복귀했다는 대중의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그녀가 감독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8년 프로젝트 리턴을 중간에 그만두고 업무 태도에 대한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건강 문제와 창작적 의견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를 까다로운 디바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영화
겨울 호랑이 2018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실패하여 그녀는 일시적으로 영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고현정을 눈물 흘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선덕 여왕의 미실 역을 준비하면서 수개월 동안 역사 공부와 표정 연습에 매달렸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다. 그녀는 2017년 섹션 TV에 출연해 혼자 앉아 대본을 다시 읽고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관객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16년 드라마 여배우의 사생활을 제작하던 중 동료 여성 배우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고 연예계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눈물 덕분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으며 한국의 드라마 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무대의 주목을 넘어 자신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혹한 평가를 받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배우들이 겪는 어려움, 즉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부터 사회적 낙인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젝트인 여배우의 사생활을 제작하여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솔직함과 대담함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2015년에 소규모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젊은 배우들, 특히 여성 배우들이 자신이 겪었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을 통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2010년부터는 세이브 더 칠드런, 컴패션 코리아 등의 단체에 수십억 원을 기부하는 등 빈곤층 아동 지원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녀는 2012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 생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협회로부터 사회를 위한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예술과 교육 분야에서 꿈을 좇는 소녀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고현정은 항상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 영화를 제작한다는 목표로 연출과 시나리오 쓰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더 킹, 영원의 군주 2020에 출연한 것은 한 단계 진전된 성과로 해외 프로듀서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녀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고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에게 모범적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혼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혜인과 정혜찬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다. 54세인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술, 가족, 사회를 위해 삶을 살았던 예술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고현정과 정용진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중 하나였지만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1994년 그녀가 영화 샌드글래스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상영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삼성가에 성공한 사업가 정용진은 그의 지성과 우아함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95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언론에 의해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으며 많은 유명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정혜인 1996년생, 과 정혜찬 1999년생입니다.
하지만 8년 만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자녀 양육권과 자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그녀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 2013년 힐링 캠프에서 그녀는 이혼이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울곤 했는데, 특히 남편의 가족과 언론의 압박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을 때는 더욱 그랬다. 또 다른 슬픔은 그녀가 자신의 직업적 야망 때문에 가족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비난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단지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혼 후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용진정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를 부를 때는 여전히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그가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2019년 섹션 TV에 출연해 사랑을 믿지만 상처를 받은 후 그 사랑을 아이들과 시청자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은 54세인 지금도 가족을 가장 큰 동기로 여기고 있으며 곁에 파트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인과 해찬의 독립성과 성숙함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2025년 기준 그녀의 순자산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녀의 주요 수입원은 연기로 회당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선덕 여왕과 더 킹, 영원의 군주와 같은 대작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프로듀서 역할로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 여배우의 사생활은 약 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급 화장품, 패션, 자동차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데 각 계약의 가치는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녀는 서울에